이란이 현지 시간 11일 걸프 해역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하면서 주요 교역로가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에너지 수송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도 긴장감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해운주와 유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영국이 후티의 근거지를 공격했고 바로 직후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까지 폭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시장 내에서도 관련 테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해운 관련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관련 이슈로 오늘 해운주 가장 많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상승 테마 내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흥하해운 29.25% 상승하고 있고요. STX 그린로직스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TK케미칼, 대한해운, KSS 해운까지도 오늘 5%, 19% 넘는 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흥하해운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29.25% 상승세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운 관련주 내에서도 흥하해운 가장 큰 상승폭 장 초반부터 보여주며 갭 상승 시작했고요. 가장 선두 내에서 이 해운주 테마의 상승세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 페노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83%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도 하락폭을 유지했었고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해당 이슈와 해당 긴장감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양봉 전환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HMM 인수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3주 넘는 기간 동안 이 시가총액이 5천억 가까이 증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 펜오션 오늘 이슈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국제 유가까지 2%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정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관련주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GS, S-오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S-오일만 그 수급과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91% 상승하고 있으면서 이 장 초반 상승 이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이 수익 개선이 일찍 이어지지 못하고 더디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마이너스 1.1% 낙폭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 대표주는 오늘 조금 기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유가 관련주들 오늘 상승폭 온전히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7.08%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DA까지도 오늘 큰 상승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나 이 해운주에서는 흥하해운이 이 선두에서 상승세를 주도했다라면 흥구석유가 유가 관련주에서 17.08% 그 상승세 보여주면서 가장 큰 상승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구석유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유가 상승 관련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유가 상승 테마 내에서도 그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세일석유, 금요석유, 대한유화, 이수화학까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 내에서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모든 이슈로 인해서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 이 상승분 받아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테마 내에서도 이 상승폭과 하락폭 이 교차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 또 해운 해역 관련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 해운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슈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과연 2024년 상반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해운주가 들썩였고 또 유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좀 움직였지만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장 주요한 이슈들 지금 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지금 이러다가 뭔가 국제 정세가 더 어지러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해운주의 급등은 또 예티 반군에 안 좋은 후티 반군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오늘 지금 장 전에 지금 속보가 좀 하나 있었는데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후티에 이 근거지를 좀 공습하겠다는 속보가 좀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 지난 12월부터 이 수에즈 운하항 여기에 이제 향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민간 상선에 나왔던 공격들이 가시화가 좀 되면서 이게 해상 운임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지금 미국과 영국이 사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군사적 위협까지 좀 강행하겠다라고 좀 이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태 이후에 대해서 향후에 이 안정화가 좀 만약에 된다면
이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해상 운임의 연동 효과, 특히나 운임 지수의 상승, 단기적 상승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일기점에서는 뭐 7일에서 10일 정도 더 이 선회할 수 있는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리보다 희망봉을 우회할 경우에 7일에서 10일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해상 운임에 대한 단기적 상승. 최근에 뭐 SCFI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또한 최근 한 10%대 넘게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 홍해봉쇄 얘기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흥하해를 비롯한 해운주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될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보니까 뭐 이라크에서 미국 대사관 폭파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에서 어쨌든 보복에 대한 그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국제 정세가 이렇게 안 좋으면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네, 일단 유가의 민감도는 그래도 생각보다 커지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뭐 WTI야 미국의 최근에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지금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의 변동성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해당 이슈를 받아들이는 국내 관련주들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민감해야 될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정도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건 뭐 누구도 확정해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뭐 일주일 안에 끝난다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해를 넘겨서 지금 뭐 지속되고 있고 뭐 쉽사리 어떻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뭐 레바논 쪽의 얘기도 나오고 지금 후티 반공 관련된 얘기 거기다 뭐 이라크, 이란 계속 얘기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결론은 굉장히 험할 수 있지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해운주를 사기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이 사태가 끝나버리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 좋게 이제 해운주를 가지고 계셨거나 내가 이제 옛날부터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뭐 손해가 났었는데 최근에 급등하면서 뭐 최소한 이익이 났다면 저는 뭐 지금부터는 좀 경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의 급등, 사실 우리가 급등을 할 때마다 큰 연관 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이렇게 급등하는 건 네. 뭐 테마적인 성격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겠네요. 테마적이고 이제 종목별로의 상승률이 조금씩 다르죠.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케미컬 탱크라고 해서 유조선 주로 운용하는 회사이고요. 네. 한 30여 척을 임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조선사들 규모가 한 80척 많은 데는 그리고 통상 한 3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연관도가 가장 높은 해운사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대한해운이라든가 HMN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을 주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관련성 측면에서 흥하해운의 주가적 측면이 좀 보다 탄력적인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의 이슈가 조금 더 유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국적군이 이번에 첫 공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내일에 해결될 만한 사안에서의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 해결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좀 더 진행될 사안에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의 이슈는 조금 더 며칠 내의 흐름에서 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해서 단기 흐름에서의 접근을 하신다면 하루 이틀, 2, 3일, 뭐 3, 4일 정도의 추가 흐름에서의 가능성을 두고 현재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쭉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테이블 고수도 동의하십니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홍해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물류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BDI 인덱스에 관련돼 가지고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어제자 기준으로 11.25% 하락을 했습니다. BDI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차트를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에서 쭉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가지고 지금 2000이라고 하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은 166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죄송한데 좀 화면 좀 조금 키워주실래요? 너무 이제 선정적인 여성분의 사진이 나오고 선정적이라뇨. 이거는 예. 인터넷 쇼핑에 당연한 그러니까 테이버 고수가 자꾸 이거 컴퓨터를 만지니까 이런 게 뜨니까 조금 키워주세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도대체 저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자꾸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남성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론 이야기 계속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우리는 좀 버릴 수가 없다라는 네. 부분.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펜오션이 안 가는 이유는 펜오션은 우리가 이제 BDI 인덱스에 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흥하해운의 대주주가 무려 85%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되는 물량이 15%밖에 없기 때문에 흥하해운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고,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보시면은 지금 M&A가 되면서 어느 정도 물타기가 될 거냐, 그래서 있던 전환사채가 얼마나 나올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또 페노션은 추가적으로 HMM을 인수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지불을 할 거냐, 그리고는 유상증자가 얼마나 터질 거라는 이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축 두 가지 기업인 글로벌 해운사라고 하는, 글로벌 선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업은 좀 이슈가 좀 난해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룹사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에 크게 뭐 요동을 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테마주들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이슈를 흡수해서 반영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은 좀 부재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특징이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해운주 내에서의 움직임을 또 분류해서 각각의 이슈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뭐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라면 HMM이나 다른 뭐 페노션 같은 종목들도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영인 그 고수님께서는 해운주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심했는데 장중도 저점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운임 지수를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수급, 특히나 이 유통 주식수가 좀 적고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의 이 수급에 의한 어떤 주가 형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 홍해발 리스크 때문에 이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 지금 뭐 BDI 지수의 경우에는 뭐 벌크 선사에 관련된 어떤 운임과 연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가장 좀 밀접한 이 영향이 좀 있는 HMM의 경우에는 지금 5.6%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네.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지금 유조선 운임지수, WS 운임지수를 좀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운임지수도 10%대 좀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가장 빠른, 가장 높은 현재 운임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 운임지수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어떤 추이들을 좀 보면 벌크 선사의 어떤 움직임들, 지금 뭐 대한해운도 그렇고요, 뭐 STX 그린로지스의 어떤 상승폭들이 좀 더 크다는 것은 홍해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수혜 관점보다는 단기적 수급 관점, 이 부분만 좀 이 부분이 좀 연동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뭐 해운주에 대한 지금 매수보다는 저는 반대적으로 좀 유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좀 크지 않는다면 반대의 종목, 저는 이제 항공주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주에 관심을 지금 급등하는 구간에 갖기보다는 오히려 항공주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 열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고수는 흥하해운 또 케미컬 탱커 쪽에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언급해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는 유가의 변동성,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변영인 고수 해상 운임의 턴어라운드를 주시하자 테이버 고수 섹터는 좋은데 기업이 별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잔타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